없는 거죠. 그러니 전 세계는 개인주의, 국가주의, 국가이익주의, 민족주의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무수한 전쟁 속에 들어갔을 터인데 미국이란 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이 젠틀맨적인 국가성, 기독교적인 어떤 국가성 때문에 단지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이란 국가가 전체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에 첫째인과 둘째인 7인 가운데 첫째인에 대한 대상이 미국이다. 미국이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그 여로 속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 어느 때 되면 무너질 거다. 그때는 전쟁과 전쟁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여정이 되어졌다. 항상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가 무너질 때는 그 특별한 일들이 있어 옵니다. 특별한 일들의 현상과 전조는 뭐냐 하면 언론이 거짓 언론으로 바뀝니다. 언론의 왜곡이 일어나죠. 언론, 신문, 방송, 뉴스가 거짓 속으로 돌아섭니다. 말하자면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야 될 그 사명을 벗어버리고 뇌물, 야합, 거짓, 선동, 왜곡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거의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멸망과 파멸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미국 언론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언론들이 정상의 언론 기능보다는 돈이라는 목적. 실제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분들은 명절 때나 어떤 날들이 되면 선물이 들어오는데 자기의 방은 다 가득히 메울 정도 이상의 선물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대에 가장 강력한 명함과 무기 중에 하나도 내가 어디 기자다 하는 이 기자, 이런 증 같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제시하면은 어지간히 시비를 걸지 않는 거죠. 인터넷 찌라시 언론이라도 이렇게 퍼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심하고 위험한. 그러니 권력을 언론사 기자들이나 언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뇌물을 쓰고 내 마음에 맞게 하며. 아니면 이 언론사 기자들이나 기사들이나 언론 방송은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조회수가 많고 시청자 수가 많으니 쇼킹하고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런 기사거리를 만들어내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냐 가짜냐하고는 상관없고 왜곡, 한 토막을 잘라내고 앞뒤를 잘라내고 왜곡하고 거짓하고 바꾸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겨서 합니다. 저는 절대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강력하게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사용하지만 저는 본질상 그분을 사업가로 봅니다. 사업가의 마인드 속에서의 충분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지 한국에 대한 애국심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우리 한국 정책과 반하는 것은 당연할 거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좌파들이 미국과 FTA 협상을 맺을 때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 협상을 맺은 다음에 그 협상이 참 사실은 잘 돼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받고 우리는 흑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지금의 어떤 좌파의 세력은 미국과 FTA 재협상을 안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FTA 협상을 할 때, 무역 협상을 할 때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세력이 그 사이의 정권 때는 FTA 재협상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그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안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미국이 거꾸로 하자 그러니까 왜 하자 그러느냐고 달라들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FTA 협상은 미국 측에서는 해야 되고 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우리 흑자 심지어 앞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 국가로 선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입장에서 환율은 1,000원대입니다. 1,000원 이하, 1달러가 1,000원 이하, 900원, 1,000원. 지금은 1,100원대. 그것이 한국의 조작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의 너희들의 조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1,000원대까지 정상적으로 볼 때에 950원, 1,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일이 충분히 벌어지게 되어지죠. 어쨌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한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어떤 선거 때 보면 힐러리가 선거 유세운동을 할 때, 대통령 후보 때 유세운동을 할 때 이 강당에서 한 200명 모여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를 했는데 200명 모였는데 사진을 찍어놓기를 빈 부분은 전혀 언론과 기자들이 찍지 않고 200명 모인 것을 수만 명 모인 것처럼 우글우글 모인 것처럼 다 사진을 찍어놨더라 그 말이죠. 그다음 트럼프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서 할 때에는 수만 명이 예를 들어 모였다면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 모인 것처럼 찍어놨어요. 그게 이제 언론 조작인 거죠. 근데 사실상 미국 언론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그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언론 조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언론인들은 거짓말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강당회가 5,000명이 수용되는데 사실 200명밖에 안 모여요. 사진 찍을 때 200명하고 힐러리 후보하고 거기만 모이게 하고 거기만 꽉 찬 것처럼 찍어놓죠,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사진을 전체 구도를 잡고 찍지 않죠. 그리고 그냥 몇 명 모인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이 정도 모였다고 방송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지.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면 되는데 카메라를 회전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 때를 기준으로 볼 때에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악해졌구나.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거짓 선동 속에 능숙하게 됐구나. 사실은 언론의 양심은요. 한국 언론 기자나 언론보다 미국의 언론이나 기자들의 양심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 정도인데 한국은 얼마나 밑바닥까지 왔을까. 상상할 수 없이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거기에 공산주의 좌경화 사상을 많은 기자와 언론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짓을 전파하고 선동합니다. 그러니 언론이 거짓과 왜곡과 선동의 앞잡이가 되면 그러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국가는 무너져가는 것은 당연한 전조가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전조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참과 진실을 말하고 신문과 방송이 참과 진실을 말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진실 속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언론은 아주 작고 미약하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어쩌다가 MBC 같은 언론이 진짜 정직한 걸 말하려 할 때에 또 얼마씩 말할 때에 정권의 탄압이 있어서 지금 조사기관을 조사를 하고 부족하니까 한 번도 없던 일인데 연장해가지고 모든 걸 털어내고 있습니다. 약점을 잡고 공격해서 심지어 여당에서는 MBC의 사장도 나와라고 주장하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언론 탄압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정직하게 좀 말하는 언론. 그러면 당연하게 대한민국에 닥쳐올 것은 거짓 선동을 통한 환란과 무너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이 참된 걸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말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강단이 말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과거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됩니다. 과거는 언제냐 그러면 왕정국가. 왕정국가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말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과 믿음 지키기가 급급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참정권이 있고 우리가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뽑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를 말해야 됩니다. 왜? 악인이 설 때에 악인은 배제시켜야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언론과 방송이 참을 말하면 그러면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역할을 맡은 이들이 사명을 맡은 이들이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강단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죠. 사회가 다 진실을 말한다면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죄와 의, 정직과 거짓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언론과 방송과 세상이 온갖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주여 하고 당신 집에 가서는 언론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다 믿어라. 신문에서 말하는 걸 다 믿어라. 그리 산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안 한다면 최후에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이지. 그래서 참과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거짓을 믿고 거짓에 선동된 채 멸망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사회가 거짓을 말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5분의 1에 근접한 기독교인들이 참을 말한다면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의 변화는 찾아올 거고 국가의 변혁은 찾아오고 교회의 변혁은 찾아오겠죠. 그러나 이 교회가 기독교인이 강단이 침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악한 정권과 거짓 뉴스에 같이 야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도 거짓말을 가득히 하고 아니면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되라고 했더니 빛은 잃어버리고 침묵하고 야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교회의 가치는 없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죄와 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과정상은 결국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왜요? 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재판관들한테 이야기했거든. 재판관들한테. 재판을 그릇되게 하지 말아라. 정치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이 삼권 분립이라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누구들이 뭔데 강간해서 우리 재판관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찰관 권력자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소금과 빛의 부실이 되지 않는 거죠. 단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해야 되느냐 하면 참과 거짓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나라나 김밥 천국에 가면 메뉴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죠.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김밥 천국에 가시면 반드시 소고기 김밥을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반드시 돌솥 비빔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그건 각자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강단에서 이해한 그런 정치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 어떤 후보자가 5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 그만해요. 근데 어떨 때는 후보자가 5이 있는데 강단에서 3명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3명이. 그러면 그 3명은 성경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3명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틀리다고. 그리고 이 남은 2명 가운데는 당신들이 알아서 뽑으라고. 선택하라고. 그러니 어느 때보다 정치 이야기를 강단히 해야 될 때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멸망이나 우리의 흥함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에서는 그러한 선동이나 그러한 정치 이야기가 합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법의 질서나 형법이나 모든 것이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절대 군주제냐 입헌 군주제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러니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요. 예배당 안에서만 소금, 밖에 나가면 맛을 잃어라. 언론들이 거짓말을 전부 다 해와요. 과거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통령 선거 때에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나요? 거짓말에서 주된 언론사는 한 언론사, 주된 언론사, 소수 인터넷 언론사를 제외하고 주된 언론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힐러리가 확고하게 된다고 다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사는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죠. 사실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심각하게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다. 우리가.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는 우리는 침묵해야 돼. 기껏해야 제후 정도 되는 백작이나 후작이나 성주나 이 정도 될 때에는 칼빈 목사님의 견해로서는 그 정도 되는 사람만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민혁명은 안 된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혁명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식의 시민혁명 가당하지 않은 게 되겠지요.